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그래도 햇살이 따뜻해서 나들이 하기 좋았던 날 같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영하로 좀 떨어지고 한다라니까 출근길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도 그렇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미국의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지금 들리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도 아마도 승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AP통신에서 기사가 좀 나왔던 걸 국내에서 국내 신문사가 올린 걸 갖다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그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AP통신 들어가서 언급한 걸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떤 것을 공지하거나 할 때에 유의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트럼프의 어떤 포지션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소송도 진행을 하고 뭐하고 한다라는데 측근마저도 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유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친트럼프 매체들도 승복 촉구에 가세했다라는 것은 뭐 이 제목만 보더라도 물론 뭐 포탈을 검색하더라도 대부분 다 비슷한 논지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어찌됐건 승복을 하지 않는다 에서 끝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친트럼프 매체까지도 승복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승복 선언하거나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끝났다라고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들도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도 그렇고 금요일날 마감할 때에 뭐 특별한 변동성 없이 마감을 좀 잘 했습니다. 뭐 0.24% 하락이고 나스닥이 0.04% 상승이니까요. 거진 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오히려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외인이 거의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351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조금 더 영향이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트럼프가 승복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좀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까지 뭐 랠리가 나온다, 연말 랠리, 뭐 연초 랠리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보면 보통 이제 10월부터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게 뭐 대주주의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12월에는 거의 뭐 애널리스트들도 휴가 내고 다 그냥 놀러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말이 그렇게 매매가 원래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1월을 준비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조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대선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우리 시장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년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난번 터치해주고 밀렸던 고점대를 한번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포인트를 넘어서 2,500포인트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를 넘어서 930포인트까지 언제 돌파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공이 다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지나가고 국내 시장에 조금 악재였던 10억 대주주 양도세의 하락, 그러니까 3억 대주주 양도세로의 변경이 결국엔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매하기도 좋은 여건이 좀 갖춰졌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는 어떤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더라도 개별 종목별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좀 집중을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나름의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앞서서 물론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장중에 내일부터 또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튀는지 쭉 살펴보시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조 바이든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것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저는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요, 이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일별 확진자 보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오늘 85명이고요. 어제가 아니군요. 11월 8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143명입니다. 지금 143명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세 자릿수가 꽤 장기간 좀 되고 있습니다. 뭐 5단계로 나눠가지고 1.5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세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세계는 확진자 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 뭐 12만 명, 13만 명까지도 지금 가고, 하루 사망자 수가 9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치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바이든 후보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고, 특히 이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취임과 동시에 이제 이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검사 확대입니다. 코로나 검사 확대,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무료 제공.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진행을 한다라고 치고요. 요것 중에서 특히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검사 확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마스크 하면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딱 생각나는 게 뭐 웰크론, 톱텍, 레몬, 뭐 그런 종목들 있었던 것 같고요. 모나리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지금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 확대하면 진단 키트죠. 뭐 오상자일, 시젠 이런 종목들. 그러면 그런 현재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에 이제는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차트로 뭐 보시기 이전에 우선은 저도 마스크 관련주를 여러 개 해놨었어요. 워낙 마스크 관련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관련 중에 뭐 나노캠텍, 국제약품, KM, 모나리자, 그리고 뭐 웰크론이 뭐 특히 이제 많이 좀 시세를 줬었는데요. 50 이런 애들, 그죠? 지금 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한방 세게 죽고 나서 지금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때 테마가 또 마스크였는지 뭔지 지금 저도 명확히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는 다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랬었고, 지금 뭐 KM 아까 보여드렸었나요? 이런 종목들 지금 거의 지금 가격 조정 많이 받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상장 올해 이제 코로나 때 상장해가지고 세게 갔다가 다시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 거의 뭐 바닥권이죠. 사실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지금 빠진 상태다. 이제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의 과연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은, 코로나 검사 확대는 뭐 국내에서는 뭐 시젠이 뭐 단연 집중해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젠 지금 고가권에서 놀고 있고, 저도 계속 트래킹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젠뿐만 아니라 이 진단키트, EDGC, 오상자이엘, 그죠? 그리고 뭐 진매트릭스, 수젠텍, 뭐 파미셀 많았습니다. 지금 시젠을 빼고는 다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진매트릭스가 조금 이제 조정에 박스권에서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파미셀은 뭐 워낙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붙어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정말 이 움직임 참 좀 지저분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다 이런데 시장만 거의 유일하게 고가권에서 지금 놀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러 종목에 이제 분산돼서 마스크건 뭐 진단 키트건 분단돼서 분산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집중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파악하시고 그 종목에서 매매하시거나 하는 게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기사로 나온 것들이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장 같이 지금 현재 손대면 아주 손만 조금 대면 바로 그냥 양봉 뽑아버리는 그런 정도로 수급이 괜찮고 투심도 괜찮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과 치료제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선은 국내 시장에서는 치료제다, 백신이다, 뭐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요, 녹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제넥신이 될 수도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기준으로는 백신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조금 더 넓히면 노바백스까지 4개 정도 회사에서 얼마나 임상 3상을 잘 진행하고 있고 신빙성 있는 성공 결과들이 나오느냐가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관련주로는 제가 앞서서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을 선별하셔가지고 지켜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12월까지는 아마도 백신 관련된 주식들이나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 국내외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수급에 집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종목에 잘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냐가 수익률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1월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시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종목에서 놀아야 수익을 보거나 혹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보면 바이든의 지금 탄소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기본적으로 이 탄소 배출이 많거나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반대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을 엄청 움직였잖아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내건 공약도 지금 많이 지금 그 후보 공약집을 보면 떠돌아다닙니다. 실제로. 근데 파리 기후협약 복귀, 그리고 탄소국 경세 도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 전기차 충전소. 이거는 그러면 딱 보면 전기차라고 하면 또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그런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선매수해서 선취매 가지고 갈 수 있다 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얼마나 집중을 좀 해주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고 거래대금이 쏠리는지를 데일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석유와 석탄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산업을 돌려서 뭔가 생산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는 조금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여기도 그 부제로 써놨는데 저탄소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으로 해야만 그거에 있어서 디메리트를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WHO에 다시 또 가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란이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그 국가들은, 중동 국가들은 아마도 굉장히 좀 난감할 겁니다. 난감할 수가 있어요. 석유, 석탄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있는 산업군 혹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섹터는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제약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당장의 근 시일 내에 우선 가장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엄청나게 2차 팬데믹 확산을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 조금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 원성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공약으로 언급을 했던 뭐 마스크에 대한 의무 착용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키트를 활용한 검사의 확대라든지 코로나에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을 보고 시장에서 들어와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자. 연말까지는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가 3억에서 10억으로 다시 그냥 유지를 한다 손 치더라도요, 누군가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대주주 정도 요건에 맞으신 또 분들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종목별로 조금은 유의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더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많은 재료들과 이슈들이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비중은 본인의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만 20% 언더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진짜 센 장이 한번 온다라고 하면 테마 위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실적 베이스에 진짜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쭉쭉쭉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강세장이 좀 연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약세장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테마들이 개별 종목별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은 이런 미국과 관련된 정책과 연계된 종목들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실적이 좀 나오면서도 다양한 이슈에 추가적인 어떤 향후에 산업군을 이끌어 나갈 리딩할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하시면서 지금 빠졌을 때 마음을 졸이지 않으시지, 테마에 막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물리시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다시 재편하려고 합니다. 이슈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한 50% 됐다면 이제는 그런 테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축소하고 이 향후에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조금은 더 저도 포트폴리오를 좀 짜가지고 재편하려고 하니까요. 우선은 올해까지는 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니면 동시에 어떤 종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면서 저도 한 종목들, 그리고 뭐 테마가 있으면 테마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월요일 시장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좀 기대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시장 참여하시면서 꼭 좀 수익 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주말 내일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